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하지 못하며 커리어를 낭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반응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이죠. 2025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현재 계약 상황에 따르면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취득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시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거듭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으로의 이적설이 유럽 현지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힌 가운데 여전히 2025년 여름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리고 있는 선수 리스트, 최고의 스타 리스트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토트넘 담당 기자로서 매 경기 그리고 매 구단의 이벤트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 상황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정보, 그 기사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사이의 현재 계약 사항과 재계약 협의의 쟁점, 내년 여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지 유럽 현지 보도의 내막을 분석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에서 보도한 손흥민 선수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관련 소식인데요. 커트 오프사이드의 자체 기자들의 공신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거듭 커트 오프사이드가 유럽 전역, 유럽 내부 소식에 정통한 유명 기자들에게 따로 컬럼비를 제공하면서 원고료를 제공하면서 독점 컬럼을 받고 독점적인 정보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 CBS의 벤 제이콥스 기자, 이탈리아 출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를 통해서 사우디 쪽의 정보망을 꽤 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커트 오프사이드의 보도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 영입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우디 클럽들이 복수의 클럽이죠. 토트넘 허스퍼 공격수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32살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는 2015년에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이후 경이로운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토트넘을 떠나 이적할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는데요. 스페인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 피차헤스, 이 피차헤스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에서 이적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 피차헤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2025년 여름에 만료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의 자유 이적에 대한 계약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하고 있고, 이적료 없이 데려오기 위한 방안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공격수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넣었고 동시에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건재를 자랑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의 클럽, 어떤 클럽이든지 경이로운 영입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자유계약 선수가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손흥민 선수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라면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재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는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손흥민 선수를 잃는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 결국에는 재계약을 맺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향한 애정과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고, 최근 발언들도 본인이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토트넘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거나 거액의 제안이 오는 것은 분명 이런 상황들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영입이 될 것이다, 퀄리티 에디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전체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영입이 될 수 있다고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클럽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재능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서 리그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분명 사우디 리그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매력을 더할 수 있는 선수라고 했어요. 즉 실력도 실력이지만 리그의 흥행성까지 높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한편 32살인 손흥민 선수는 당분간 유럽 최고 리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우디의 제안이 매력적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것은 자금이 아닌 본인의 커리어라고 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적으로 쇠퇴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최고의 수준의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경기력이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유럽 내에서 조금 더 낮은 팀으로 가면서 경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사우디에서 정말 거액의 돈을 받아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게 커리어의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손흥민 선수는 그런 기미가 없고 무엇보다 메이저 트로피를 노리고 싶어 할 것이며 이 시기에 사우디로 이적하는 것은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로 만약 토트넘이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좋은 제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의 원출처가 됐고 이 보도의 발단이 됐던 스페인의 피차이스의 보도 내용은 어떨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도에는 손흥민 선수 혼자만 언급된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시장에서 이 프로팀들이 2024년 여름에도 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긴 했지만 궁극의 목표로 여기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표인 유럽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들을 2025년에 데려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시기가 2025년인 것은 이 대상 선수들이 그때의 자유계약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의 리스트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 네덜란드 수비수 버질 판다이크, 맨시티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이너,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이름 이 5명을 언급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명성이 높은 이 5명의 선수들은 세계 최고 선수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전체의 다음 목표라고 소개했습니다. 알힐랄, 알나스르, 알아흘리, 알이티하드 등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이 4팀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강력한 팀들이 이 5명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이 4개 팀이 사우디 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그를 주도하고 이끌고 또 선도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 또 이 팀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라이벌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내지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황혼기에 이르르고 있는 선수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맨체스터 시티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벨기에 출신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이너는 2025년에 맨시티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우선 영입 대상으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었고 케빈 더브라이너 본인도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 수비의 주축인 네덜란드 센터백 버질 판다이크 역시 개인적으로 이제 클롭 감독도 떠났고 아랍 리그에서의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살라가 리버풀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 이후부터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고 리버풀이 살라의 재계약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우디의 제안이 오고 또 리버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장 계약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적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종교적인 문제까지 포함했을 때 살라를 데려가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언급된 선수가 토트넘의 재능 있는 한국인 윙어 손흥민 선수라고 했는데 사우디 리그 전체를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서아시아 지역으로 손흥민 선수가 속한 또 우리의 동아시아와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해 있고 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AFC 챔피언스 리그의 확대 개편 및 새로운 체제에 있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서 중요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합류가 사우디로 가는 것이 아시아 축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했어요. 아시아의 최고의 스타도 왔다라는 것이죠. 올 여름에 또한 로마를 떠날 뻔했지만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세리에 남기로 결정한 로마의 파울로 디발라 역시 또 다른 후보이고 그 배경은 내년 여름 디발라와 로마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지금 언급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내년 여름에 아주 편안하게 선수의 의지가 중시되는 계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사우디 클럽들이 계속해서 유명 선수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사디오 마네가 활동하고 있는 사우디 프로리그는 말씀드린 이 5명의 선수 반다이크, 디발라, 더브라이너, 살라, 손흥민 등 5명의 합류를 통해서 세계 축구의 엘리트 대열, 유럽의 최고 리그와도 견줄 수 있는 리그로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올 여름에도 사우디 리그는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죠.
지난 시즌에 에스턴 빌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크게 기여했던 프랑스 윙어 무사 디아비가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알 이티하드로 갔죠. 알 이티하드도 손흥민 선수를 노리던 팀 중에 하나로 알려졌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꿈쩍도 하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윙어 디아비를 데려온 것이고요. 알 아흘리 같은 경우에는 알랭 생 맥시맹이 유럽 무대로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 생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역시 손흥민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었던 팀인데 일단은 센터 포워드 브렌트포드를 떠나게 된 아이반 토니에 4,200만 유로를 투자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힐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공격수죠. 마르코스 레오나르도를 영입하면서 유럽 리그들이 노리는 선수들을 경쟁 끝에 또 데려오기도 했고 현재도 충분히 유럽 최고의 센터백을 평가받고 있는 라이프치히의 모하메드 시마칸 같은 경우도 3,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알 나스르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외 웨스트햄의 퀴르 주마 선수도 알 오로바라는 정말 유명 팀이 아닌 사우디에서 우승권 팀이 아닌 곳으로 갔고요. 또 맨시티에서 결국 자리 잡지 못한 채 주앙 칸셀루가 알 힐랄로 2,500만 유로에 이적을 했고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도 알 이티하드로 2,100만 유로에 이적을 했습니다. 또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 뛰었던 포덴스도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사우디로 향했는데요. 이 선수들 모두 유럽 내에서 수준급의 선수들이지만 앞서 언급드린 5명의 유럽 축구 전체를 대표하는 스타성을 가진 선수들은 오지 않았잖아요. 이 선수들이 한 시즌 더 유럽 무대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고 목표에 도전을 하고 그 다음인 내년 여름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확산되자 풋볼 런던의 알렉스테어 골드 기자가 쏟아지는 토트넘 현지 팬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내용 중 여러 주제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연장 계약 상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가장 짧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뽑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흥미로운 상황, 현지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계약 상황인 것이죠. 팬이 남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소니가 토트넘과 곧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느냐? 내년 여름에 일단 계약이 끝나는데 옵션 발동이든 연장 계약을 추가로 맺든 어떤 상황이 될 것 같냐?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인데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확신하지 못하면서 I would hope so.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밝혔어요. 즉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토트넘은 우선 손흥민 선수가 팀에 클럽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무하게 FA로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토트넘의 클럽 운영 방향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원더풀한 선수이고 토트넘의 가장 큰 스타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본인도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약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선수 역시 구단 역시 서로에 대한 니즈가 있고 분위기는 좋다는 것인데요. 일단 토트넘 구단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계약에 추가 1년 연장 옵션이라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이 안전장치를 발동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향되는 조건이 아니고 그 상향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 1년 연장 옵션 발동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내년 여름에 바로 이적을 추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물론 계약 1년 남았기 때문에 이적료가 발생하겠지만 남은 1년의 이적료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우디 클럽과의 협의도 가능한데 손흥민 선수가 유럽 내에서의 커리어 지속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사우디 클럽으로의 이적을 약속하면서 유럽 내의 커리어를 더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추진하면서 이 협의가 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계속해서 사우디 클럽들의 관심이 유럽 언론 내에서 보도되고 있고 또 토트넘과의 연장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협의가 답보 상태인 것은 손흥민 선수가 현재 이 상황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측 모두가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분명 그럴 경우에는 재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양측 모두가 원해야 되는데 토트넘을 원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계속 남는 것,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할지에 달려있다. 즉 키는 손흥민 선수가, 주도권은 손흥민 선수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 구단 역대 최고 연봉은 당연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준급의 연봉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토트넘이 계속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여전히 높은 연봉을 줘야 하는 선수라면 데려오지 않는 기조 속에 빅6로 꼽히고 있는 빅클럽이지만 그 중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팀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실제 2024년에 구단의 인건비 지출 순위를 보면 토트넘이 6위이고 그 6위권의 팀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맨시티, 첼시, 아스널, 맨유, 리버풀 다음이 토트넘인데 첼시와 맨유가 토트넘보다 지난 시즌 성적은 낮았지만 에스턴 빌라가 더 적은 돈을 쓰고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갔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적료를 더 많이 쓰면서 그 상황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내지 우승권을 유지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수 영입뿐만이 아니라 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도 올려줘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팀 내 최고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연봉 조건도 올려줘야 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계약이 끝나감에 따라 현재 주급 42만 5천 파운드를 받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더브라이너가 내년 여름이면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에 발맞춰서 홀란 선수에게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연봉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급 85만 파운드, 무려 15억 원의 주급인데 이게 이제 세전 조건이거든요. 세후 기준으로 따져도 엄청난 돈이에요. 세후 1년 순수 연봉이 2,400만 유로, 한국 돈 356억 원가량이니까 이 금액이 만약 체결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물론 홀란과 비교했을 때 나이가 있는 편이긴 하더라도 토트넘을 대표하는 스타로서 받는 연봉이 너무나 적다. 그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주급 85만 파운드가 옵션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현재 많은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단 내 상품 판매라든지 그 외 활약 퍼포먼스에 따른 모든 옵션들을 포함한다면 현재 주급도 25만 파운드 수준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 85만 파운드를 혼란이 받게 된다면 60만 파운드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뭐 이거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즉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잡으려면 꽤 긴 기간 최소한 2-3년 2년도 사실은 조금 이제 좀 그렇죠. 짧잖아요. 3년 정도를 보장해 주면서 연봉도 높이 올려줘야만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할 이유가 없게 하는 정말 좋은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 안정적인 투자와 지원과 야망을 보여줘야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꼭 유럽에서의 메이저 타이틀, 메이저 우승을 이루고자 한다는 의지를 믿고 남은 커리어를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손흥민 선수는 현 시즌을 끝내고 나서 정말 토트넘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일지를 지켜보고 나서 내년 여름 시점에 계약의 연장 여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참가하는 대회 중에 냉정히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쉽지가 않고 남은 이제 컵대회, 단판 승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컵대회 우승을 노릴 텐데요.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걸려있는 유로파리그 우승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 권위가 높은 FA컵,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대회죠. 비록 영국 내에서도 가장 비중은 적지만 우승 자체가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카라바오컵 우승까지도 시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시즌까지도 토트넘에 남기 위해서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리그 성적을 통해서라도 2025-2026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야 돼요. 여기에 나가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우승의 꿈도 이루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진출도 노리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통해 생긴 예산을 통해서 선수단 투자와 또 선수단 강화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 시즌에 토트넘이 그렇다면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룰 만한 명단을 구축하고 있느냐, 그런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전방에 솔랑키를 영입했지만 바로 부상을 입게 됐고 히샬리송도 다시 부상을 입게 되면서 다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함께 쓰면서 팀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측면 공격수로 영입한 오도베르가 아직은 미완의 대기인 것이 최근 경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죠. 특히 뉴캐슬전은 조금 아쉬웠잖아요. 베르너 같은 경우도 쪼커로는 좋은 자원이지만 우승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 오른쪽에 존슨도 마찬가지고 1월에 합류한 양미혁 선수도 앞으로를 위한 영입이기 때문에 사실 공격 라인이 정말 우승을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미드필드 라인에 메디슨, 사르, 비수마의 백업으로 쿨루셉스키, 베리발, 벤탄쿠르가 있는 것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도 확실한 장담이 어려운데 과연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스쿼드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요. 풀백 포지션에는 유로파리그 리그 단계에서 스펜스가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포로 그레이로 오른쪽 풀백, 우도기 데이비스로 왼쪽 풀백이 구성된다. 센터백은 반더벤과 로메로를 중심으로 또한 드라구신과 그레이로 백업 자원을 구축한다. 골키퍼 비카리오, 포스터, 오스틴까지 이 멤버는 사실 유로파리그 우승도 장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멤버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과연 이 멤버들을 포스테코로 감독이 잘 끌어올리면서 기대감을 주고 또 1월 이적 시장에도 추가적인 영입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내지 컵대회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줘야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끝까지 지켜봐야만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025년 여름 시점이 됐을 때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손흥민 선수는 계약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올 시즌 안에는 어떤 결론도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내년 여름이 됐을 때 확실히 이 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손흥민 선수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장 이번 A매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또 결정될 수 있는 경기들이 바로 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토트넘의 현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고요.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 코벤트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원정 경기, 코벤트리 시티가 2부 리그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이겨야 되고, 이 경기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면 토트넘은 또 한 번 올 시즌에 우승 가능성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지난 시즌처럼 일찌감치 조금 이런 희망을 잃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월 21일 토요일 밤 11시 브렌트포드전에 이어 9월 27일 금요일 새벽 4시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첫 경기를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결과를 내기 위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어지는 맨유와의 경기, 그리고 페렌치바로시와의 헝가리 원정 유로파리그 2차전 경기까지 이 일정들을 어떻게 모든 그 결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우디라는 분명한 토트넘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가운데 올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우디의 관심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토트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이 올 시즌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미래와 거치가 결정될 텐데, 올 시즌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꿈꾸는 결과가 나오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 예선전 이후 펼쳐질 북런던 더비,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까지 우승컵을 주장으로서 들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디테일한 분석 영상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소통으로 진행해드리는 입중계, 실시간 라이브 전술 프리뷰까지 다양한 콘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경기 한준TV 입중계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